자, 이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강입니다. 2강. 여기서 우리 간단하게 지금까지 본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우리 주제 테마 1번 그거 한번 보고 가요. 자, 우리 지게차 중심으로 어디 봤어요? 먼저 건설계 관련 법령 봤어요. 뭐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안전관리하고 도로주행,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적용받는 거 순수한 법 파트. 됐죠? 안전관리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안전보호구 및 안전장치. 안전보호구 머리에서 발끝까지 안전장치 지게차 그림 보여줬어요. 그래서 뭐 후방 경보 장비서부터 뭐 룸미러니 뭐 다 보여줬죠. 두 번째 위험 요소 확인. 일반적인 상식적인 문제 맞죠? 말씀드렸고 다음에 운반 안전 운반 작업 파트. 말 그대로 운반 어떤 뭐 크레인 이동 같은 거. 그다음에 뭐 화재나 뭐 소화 이런 거 관련돼서 배운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장비 안전 관리 해가지고 뭐 수공구 스패너 뭐 기계 공구 관련돼 가지고 해서 뭐 제가 말씀드렸죠. 장갑 끼고 작업하면 안 되는 거 그거 언급했어요. 다음 두 번째로 이제 뭐예요? 도로주행 배웠어요. 맞죠? 도로주행에서는 우리가 지게차가 건설기계니까 건설기계 관리하는 법 전반적인 어떤 틀도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 도로교통법. 왜? 지게차도 뭐 있어요? 밖에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도로 달릴 거 아니에요? 그 도로교통법에 관한 거 배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응급 대처. 됐죠? 어떻게 됐어요? 말 그대로 뭐 사고 났을 때, 뭐 화재 났을 때 이런 것들 관련돼서 배웠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두 번째 가지가 뭐예요? 순수한 지게차 파. 지게차만에 가지고 있는 순수한 파트를 지금부터 배워요. 자, 그래서 이제 지게차 배우는 거예요. 맞죠?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게차예요. 주로 가벼운 화물을 운반하거나 다른 차량 또는 장비의 화물을 적재하여 갈 때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필요한 차량인 지게차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룬다 그랬어요. 그렇죠? 지게차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배우는 시간인데 크게 몇 가지의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3개의 가지. 맞아요? 작업 장치, 그다음에 화물 적재하여 운반 작업, 그다음에 작업 전후. 작업 전후 점검. 됐죠? 그럼 첫 번째 어디서부터요? 이제 작업 장치에 가서 볼게요. 자, 작업 장치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화물을 적재하역 시 능률적인 작업에 필요한 장치예요. 마스트, 리프트 실린더, 리프트 체인, 백레스트, 틸트 실린더, 핑거보드, 포크, 카운터 웨이트 등과 이러한 장치의 조종 레버, 리프트 레버, 틸트 레버, 부수장치 레버 등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됐죠? 요거는요. 제가 지게차 그림과 함께 각각에 대한 작업 장치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좀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시면 좋겠어요. 됐죠? 어떤 그림이?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그렇죠? 전반적인 아까의 작업 장치들과 제가 이제 역할들을 설명을 드릴 거잖아요. 그거를 될 수 있으면 요거는 좀 암기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머릿속에. 그리고 제가 이제 그렇게 시켜 드릴 거니까요.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여기 보면요. 가장 밑에 보면 이렇게 L자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L자형. 보이세요? 이거 이제 쇠스랑 그래요. 쇠스랑이라는데 이걸 뭐라고 하면 우리가 포크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2개로 되어 있고요. 이게 어디에 체결되어 있냐면은 이 핑거보드라는 놈에 체결되어 있어요. 이 포크라는 애가요. 됐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물을 내가 적재할 때 삽입하는 그 부분,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바로 포크예요. 됐죠? 다음 두 번째, 이제 핑거보드예요. 핑거보드. 이 핑거보드는 뭐냐면 이 포크가 체결되어 있는, 즉 포크가 말 그대로 설치되어 있는 이 판때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핑거보드라고 얘기를 해요. 됐죠? 그 다음에 백레스트에 대해서 얘가 지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리프트 체인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뭐가요? 핑거보드가요. 다음에 백레스트예요. 백레스트. 자, 백레스트는 뭐냐면요. 화물을 여기다 싣잖아요. 그러면은 요 기둥을 우리가 이제 마스트라고 하거든요. 이 마스트 뒤로 넘어지는 거, 즉 화물이 낙하하는 걸 방지하는 게 이 백레스트예요. 쉽게 얘기하면 짐을 받치는 그 대 있잖아요. 그냥 짐 받침 틀이나 짐 받침 대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포크하고요, 이 핑거보드하고요, 이 백레스트 요 3개 있잖아요. 요 3개를 합쳐서 우리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캐리지라고 얘기를 해요. 통상적으로. 아셨죠? 요거 좀 하나 좀 알아놓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다음이 뭐냐면은 이제 리프트 실린더예요. 리프트 실린더. 자, 리프트라는 거 뭐냐면 이 포크 있잖아요. 이 실린더는 포크를 올리고 내리는 그거에 관련된 실린더인데요. 이 실린더는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유압 구동장치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떤 역할이냐면요. 유압 에너지를 기계적인 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실린더예요. 됐죠? 그래서 이거는 포크를 올리고 내리는데 관여하는 실린더 유압 구동 장치. 됐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리프트 체인이에요. 이 리프트 체인은 올리는 체인이 아니에요. 리프트가 이제 들어 올리는 거잖아요. 뭘 들어 올리냐면 아까 요 말씀드렸죠. 이 캐리지 있잖아요. 요 캐리지를 들리고 올리고 내리는데 관련되는 체인을 우리가 리프트 체인이라고 그래요. 됐죠? 그리고 이 리프트 체인에는요, 이제 기름을 발라요. 기름을 바르거든요. 기름칠 한다고 그러거든요. 뭘 주유하냐면 여기다가요, 엔진 오일을 주유해요. 뭘 주유해요? 엔진 오일을 주유해요. 우리가 집에 파리 잡으려면 파리채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우리가 이제 오리를 잡으려요. 오리를 잡으려면 뭐가 있어요? 오리채가 있어야 돼요. 오리채가. 됐죠? 참 웃겨요. 근데 이거 나중에 생각납니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 체크할 때 리프트 체인에 주유하는 거 딱 물어봐요. 생각이 안 나가다 갑자기 오리채가 생각나요. 그럼 뭐 엔진 오일 찍으시면 돼요. 그렇죠? 저도 많은 경험담 때문에 이거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다음에 뭐 봤어요? 이제 리프트 체인까지 봤어요. 그다음 뭐 있어요? 마스트 있어요. 마스트. 이 마스트 뭐냐면 기둥이에요. 기둥인데 이 기둥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이 다 설치돼요. 이런 거.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작업 장치들이 설치되는 하나의 우리가 기둥. 이 기둥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거를 우리가 마스트라고 한다. 됐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보니까 여기 틸트 실린더라는 게 있어요. 틸트 실린더. 자, 이 틸트라는 게 뭐냐면은 이 마스트 있잖아요. 이 마스트가 앞으로 기울어지고 뒤로 기울어지는 거. 요거를 이제 우리가 틸팅이라고 그러는데 그거에 관련된 실린더니까 뭐예요? 유압 구동 장치. 그렇죠? 유압 에너지를 기계적인 일로 바꿔주는 장치가 틸트 실린더예요.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로 와봐요. 이제 이쪽으로. 이쪽 보니까 뭐 있어요? 핸들. 조향 핸들. 당연히 방향을 바꾸는 핸들이죠. 핸들. 그래서 뭐 바퀴의 어떤 방향을 좌우로 움직이게 하는 거 핸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버헤드 가드. 이건 아까 맨 처음에 뭐에서 봤어요? 지게차의 안전장치에서 운전석에 머리 위에 설치돼 가지고 뭐 부유물이라든지 먼지가 낙하하는 걸 방지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면 또 여기도 뭐 있어요? 저쪽에 있나 봐요. 여기 아까 제가 안전장치에서 안전 벨트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 그대로 운전자가 지게차 전도 시에 추락하는 걸 방지해주는 저거 안전 벨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이제 레버가 있어요. 레버가 있는데 운전석 기준으로 먼저 리프트 레버라는 게 있고요. 리프트니까 올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틸트 레버. 아까 틸트는 뭐랬어요? 아까 요거를 움직이고 마스트를 앞으로 뒤로 기우는 걸 우리가 틸팅이라고 했잖아요. 그거에 관련된 레버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부수장치 레버라는 게 있어요. 요건 이제 다음에 제가 한번 볼 거예요. 바로 요거 설명 끝난 다음에요. 요 세 가지가 어때요? 조종 레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는 엔진 수납부라는 게 있어요. 엔진 수납부. 이 엔진은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서 이제 뭐가 이루어지냐면 이제 사행정 사이클이라는 게 이루어져 가지고 여기서 힘을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힘이 결론적으로 하면 앞바퀴하고 그다음에 이 포크까지 이제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힘을 발생시키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그 엔진에 대한 수납부가 저기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이제 카운터 웨이트라는 게 있어요. 카운터 웨이트. 저 카운터 웨이트 뭐냐면요. 여러분 이 지게차를 딱 보시면은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뭐가 불안하냐고요? 이 앞에다가 너무나 좀 많은 장치들을 좀 심어놓은 것 같지 않으세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게차가 약간 앞으로 이렇게 쏠릴 것 같은 느낌 안 드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게차가 실질적으로도 그래요. 현장에서 잘못하면 여기 이제 화물을 막 적재하잖아요. 그 다음까지 지게차가 앞으로 쏠려서 낙하가 되거나 전도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이 지게차에 대해서 서로 간의 안정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균형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 뒷부분에다가 이 카운터 웨이트라는 걸 달아놔요. 그렇죠? 그래서 저 카운터 웨이트를 다른 말로 이제 따라해도 또 출제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다른 말로 아시라고. 자, 이 카운터 웨이트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도 밸런스 웨이트라고 해요. 용어예요, 그냥. 밸런스 웨이트라고 하고요. 또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평형추라고 해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뭐예요?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거우니까 앞으로 전도될 염려가 있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봤어요? 여기 이제 구동류 있어요. 구동류. 자, 구동류라는 거 뭐예요? 구동이라는 게 뭐예요? 움직이는 바퀴라는 얘기예요. 윤이라는 게 바퀴잖아요. 결국은 움직이는 바퀴. 아까 제가 엔진에서 힘이 발생되면 얼로 저 힘이 미친다고 그랬어요. 포크로 대강 한 50% 정도. 그 다음에 요 앞바퀴로 50% 정도 미친다고 했잖아요. 그 힘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지게차가 움직이는 데 필요한 바퀴가 이 구동륜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저 뒤에 바퀴는 뭐라 그래요? 조향윤이에요.
방향을 조정하는 바퀴라고 그래요. 결국은 뭐예요? 방향을 바꾸는 바퀴예요. 그런데요, 지게차는 참 특이해요. 뭐가 특이하냐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를 몰잖아요. 차를 몰면 어떻게 되세요? 앞바퀴에 힘을 받고요. 맞죠? 앞바퀴에 구동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향도 어떻게 되세요? 앞바퀴에 조향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차량을 운전하면은 내가 회전을, 즉 핸들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앞바퀴를 내가 좌측으로 돌리면요, 앞바퀴가 좌측으로 돌잖아요. 맞죠? 즉 앞바퀴에 구동륜도 되어 있고 조향륜도 되어 있는데요. 지게차는 특이하게요, 뒷바퀴 조향을 채택하고 있어요. 이게 참 특이하지만 이거 이유가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한번. 첫 번째, 지게차는요, 장치 전부 다 어디로 몰려 있어요? 앞으로 몰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잘못해가지고 이 앞바퀴의 조향을 바꿔놓으면 이 앞에 부분에 우리가 화물을 적재하잖아요. 이 화물이 우리가 트는 순간에 잘못하면 이게 낙하할 위험이 있고요. 그렇죠?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다음 두 번째, 앞바퀴에 구동이 있잖아요. 여기 힘받게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여기다 일반적인 차량처럼 조향륜을 갖다 놓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 조향이라는 거는 무슨 문제냐? 방향을 바꾸는 거는요, 일반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이 조향 장치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요건 제가 이제 뒤편에 설명을 드리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안전이라는 건 뭐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꾼다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그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서 방향을 바꾼다는 그런 안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나름대로의 작업 장치들을 몰려놨어요. 거기다가 여기다 구동까지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조향까지 만들어 놓으면 정말로 위험한 순간에 내가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게차는 어디다가 뒷바퀴 조향을 만들어 놨어요. 이거 시험 문제 무지 많이 나와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앞바퀴 구동이고요, 어디예요? 뒷바퀴 조향이라는 거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러면은 제가 다음 화면에 뭐 설명드린다 그랬어요? 아까 뭐 설명 안 했어요? 요거 설명 안 했어요. 어느 거요? 요 레버들, 맞죠? 그 레버들에 대한 거 한번 제가 볼게요. 자, 보세요. 아, 이거예요, 이거. 맞죠? 요거 제가 설명할 테니까 좀 보세요. 자, 요거는 뭐예요? 조향 핸들. 아까 우리 봤던 거잖아요. 방향 바꾸는 핸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아, 전후진 레버래요. 전후진 레버는 뭐냐면 이 레버를요, 위로 올리잖아요. 어떻게? 앞으로 이렇게 밀어요. 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진해요. 그 다음에 요거를 뒤로 이거 뒤로 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후진해요. 그거에 관련된 레버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방향 지시 등은 뭐야? 장안 지시 스위치는 방향 바꾸는 스위치. 이건 뭐 안 봐도 여러분이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레버들이 이제 3개가 있다는 거. 근데 그 전에 요거 한번 볼게요. 먼저 무슨 페달이에요? 가속 페달, 엑셀레이터 페달. 우리 차 운전하니까 당연히 알아요. 두 번째 이건 뭐예요? 아, 브레이크 페달. 이것도 당연히 멈추는 페달, 즉 제동 장치잖아요. 그거 당연히 알아요. 근데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아, 인칭 페달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인칭 페달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인칭 페달을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작업 페달 그래요. 작업 페달이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 아까 드렸어요. 잠깐 요거 봐요. 아까 엔진에서 동력 발생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힘이 50%가 어디로 가요? 물건을 운반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하는 거 뭐예요? 포크로 간다 그랬죠. 근데 50%는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앞바퀴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포크가 가벼운 물건 같은 경우는 내가 작업할 때 그냥 50%의 힘만 가지고 충분히 들어 올릴 수 있어요. 근데 무거운 물건을 올릴 때는요, 내가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힘이 집중돼야 돼요? 그죠? 이 포크에 100%의 힘이 집중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지금 말씀드린 요 인칭 페달 있잖아요. 작업 페달. 작업 페달을 밟고 그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 엔진에서 발생된 100%의 힘을 어느 쪽으로요? 포크로 말 그대로 이동시키려고 할 때, 작업할 때 쓰는 페달. 그게 바로 인칭 페달이에요. 되신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요 3가지 페달을 뭐 봐요? 아, 레버를 봐야죠. 자, 운전석 중심으로요. 앞에서부터요. 리프트 레버고요. 뭐예요? 틸트 레버고요. 부수장치 레버예요. 니트를 누가 입었어요? 부장이 입었어요. 누가요? 니트를 부장이 입었어요. 이것도 시험 문제 또 나와요. 참 희한하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운전석 기준으로 1번, 2번, 3번이에요. 니트를 부장이 입었어요. 제가 이거 설명할게요, 이제. 자, 이거는 앞에 그림 좀 봐야 돼요. 자, 먼저 리프트 레버예요. 리프트 레버. 올리고 내리는 레버 같아요. 올리고 내리는 레버. 뭐냐면은 리프트, 마스터를 기준으로 포크를 올리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레버예요. 자, 리프트 레버예요. 운전석을 중심으로요, 앞으로 밀어요. 그러면은 포크가요, 마스터를 기준으로 내려와요. 됐죠? 다음에 운전석을 기준으로 저 리프트 레버를 당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포크가 이 마스터를 기준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를 우리가 리프팅이라고 하고요. 내려오는 거를 로어링 그래요. 로어링.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레버예요. 다시요. 운전석에서 바깥으로 밀어요.
마스트를 중심으로 포크가 내려오고요. 운전석의 기준으로 내가 당겨요. 그럼 마스트를 기준으로 포크가 올라가는데 사용되는 레버, 리프트 레버. 됐죠? 그다음 두 번째 틸트 레버. 틸트 레버 맞죠? 두 번째 레버예요. 틸트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마스트를 앞으로 기울고 뒤로 기우는 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틸팅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틸트 레버도 똑같아요. 내가 중심으로 나 운전석을 중심으로 바깥으로 밀어요. 그럼 마스트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요. 운전석을 중심으로 틸트를 바깥으로 밀어요. 그러면은 이 마스트가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요. 운전석을 중심으로 해요. 틸트 레버를 내 운전석 쪽으로 당겨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스트가 운전석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요. 그거에 관련된 레버가 틸트 레버예요. 맞죠? 마스트가 기울는 거를 뭐라 했다? 틸팅이다 그랬죠? 그거에 관련된 레버를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슨 레버예요? 니트를 입은 부장이잖아요. 뭐예요? 부수장치 레버. 부수장치 레버. 요거요. 요 부수장치 레버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요 포크 있어요? 포크? 그렇죠? 이 포크. 요 포크 사이 있잖아요. 요 포크 사이의 간격을 조정하는 레버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요. 포크 포지셔널 레버 그래요. 됐어요? 포크 포지셔널 레버. 요게 하나의 부수장치 레버예요. 제가요 지금 이거 굉장히 잘 설명드렸죠? 자세하게. 여러분들 이 그림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들 위주로 작업 장치들, 위치가 어떻다는 거. 그다음에 제가 기능들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좀 자세히 좀 복습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요거는 웬만하면 좀 머릿속에 가져가시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제 두 번째요. 화물을 적재하여 운반 작업하는 거. 맞죠? 그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지게차를 이용하여 다른 차량 또는 장비에 화물을 효율적으로 뭐예요? 적재. 그다음에 하여 운반하는 작업과 맞죠? 그다음에 운전 시야 확보 및 그다음에 장비와 주변 상태 확인 등을 기술하는 게 뭐예요? 화물 적재하여 운반 작업 파트예요. 여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린 NCS잖아요. NCS 관련돼 가지고 들어온 파트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에 있었던 문제 중심으로 나오고 새로 법이 바뀌면서 출제된 문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일반적으로 읽어보시면 좀 상식적인 면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거 기준을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하나 말씀드린 건 이제 적재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화물을 적재한다는데 포크로 화물에 이제 다가서잖아요. 다가설 때는 통상적으로 한 5cm에서 한 10cm 정도, 그건 시험 문제예요. 5cm에서 10cm 정도 좀 높이 들고요. 그 정도 높이로 들고 나서 화물의 어떤 안정도, 말 그대로 좀 쓰러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포크가 한쪽으로 이렇게 쏠렸냐 안 쏠렸냐 그 편하중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 이제 확인한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물어보는 게 어느 정도의 높이를 들고 그걸 확인하느냐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몇 cm라고 했어요? 한 5에서 10cm 정도. 요거 정도 좀 확인하면 한 번씩 좋겠고. 그럼 이제 하역할 때는 어떻게 해요? 마스가 이렇게 기둥이라 했잖아요. 이 마스를 어떻게 해요? 약간 이렇게 기울여서 하역을 좀 쉽게 할 수 있게 해가지고 문제 나오는 거는 마스를 몇 정도? 4도 정도 기울여서 하려고 한다. 이것도 이제 지문에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건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에 이제 운반하는 작업이에요. 이제 운반하는데 요거는 좀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화물을 적재하고 운반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공차, 화물이 없는 상태에서 운반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를 한번 제가 보세요. 요건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언덕배기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 그릴게요. 이렇게. 요거는요.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내가 운전하는 거예요. 운반하는 거예요. 요거는요. 화물을 이건 적재한 거고요. 이거는 화물을 적재하지 않고 운반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게 이제 언덕백이고요. 여기도 언덕백이에요. 그럼 이제 올라갑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지게차가 올라가요. 제가 대강 그려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지게차. 요게 이제 화물이고. 자, 요렇게. 즉 무슨 얘기냐면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오르막길을 올라가잖아요. 어떻게 올라가요? 전진으로 올라가요. 전진 상태로 서서히 올라가요. 왜? 충돌 방지하려고. 됐어요? 자, 전진 상태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다음에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이게 이제 오르막이죠, 여기. 맞죠? 그다음 여기는 뭐냐면 내리막이에요. 내리막은 어떻게 내려오냐면요. 이렇게 내려와요. 무슨 얘기냐면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내려올 때는요. 어떻게 내려오냐면 후진으로 내려와요. 왜요? 이거는 전진으로 내려가면 뭐가 문제가 돼요? 화물이 낙하하잖아요.
화물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리막길에는 화물 적재했을 때는 후진으로 내려가요. 다시요. 화물 적재했을 때 오르막은 전진으로 올라가요. 서서히. 왜? 충돌 방지 위해서. 그 다음에 후진이 내려간다면 당연히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화물 낙하되겠거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내리막이 되면요. 어떻게 후진으로 내려가요. 왜? 화물 낙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에 화물을 적재하지 않았어요. 내가 오르막으로 올라가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니까 설명을 드려요. 오르막으로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면요. 적재하지 않았어요. 어떻게요? 후진으로 올라가요. 왜 후진으로 올라가냐면요. 이 언덕배기 끝부분에서요. 갑자기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 튀어나올 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뭘로 올라가요? 후진으로 올라가야 돼 있어요. 그 다음에요. 말 그대로 내리막을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가냐면요. 이때는 이렇게 해서 뭐로 내려가면 이건 전진으로 내려가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물어봐요. 특히나 어느 걸 해보냐면 요걸 제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운반하는 작업에 대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운전 시야 확보. 뭐요? 야간 작업 시. 야간 작업 시 어떻게 해야 돼요? 조명 밝히면서 운전해야 되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 뭐 지게차 운행 통로 등의 확보. 그러니까 지게차가 통상적으로 이제 내가 지나가잖아요. 그럼 일반적인 통로 확보는 어떻게 하냐면 한 대가 지나가면 한 60cm 플러스로 좀 저 통로 확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대가 왔다 갔다 진행한다 그러면 약 한 90cm 정도. 다시요. 뭐라고요? 한 대. 지게차 한 대는 지게차 플러스 몇 cm 정도예요? 몇 cm 정도 플러스 한다면 60cm 이상. 60cm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대의 지게차가 교차할 때는 지게차에다가 이건 이제 두 대죠. 두 대. 두 대에다가 몇 cm 정도요? 90cm 정도의 간격을 좀 유지해서 지나간다. 그래서 요것도 좀 물어보기도 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운행 통로를 한다면 이제 운행 통로 선이 있거든요. 그 선은 일반적으로 황색 실선으로 하고 그 폭이라는 거, 이 선은 이렇게 이제 운행 통로 선 있잖아요. 요 선은 일반적으로 황색 실선으로 하고요. 운행 통로하는 선은 그리고 요 폭 있잖아요. 요 폭은 한 12cm 정도로 해요. 그래서 요것도 좀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거에 관한 게 운전시야 확보고. 그다음에 이제 장비와 주변 상태 확인하는 거예요. 장비 이상 소음이 확인된다. 뭐 예를 들면 뭐 동력 전달 장치라든가 아니면 제동 장치나 조향 장치에서 나름대로 이제 소리가 난다. 그럼 이제 그게 뭐가 이상이 있지라고 좀 판단하면 되시고. 그다음에 이제 후각에 의한 거. 혹시나 뭐 엔진 오일이 타지 않는가? 그 냄새 있잖아요. 그걸 저도 이제 후각의 이상들을 해서 장비와 주변 상태를 확인한다라고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것도 기존에 있는 파트인데 어디 면에서 강하다? 상식적인 면으로 판단하는 게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다음에 이제 뭐 봐요? 이제 작업 전후 점검 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파트가 실질적으로 지게차 필기 시험에 있어서 개정된 파트라고 보는 거죠. 아까 제가 말했던 거의 이제 실무적인 내용이잖아요. 여기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출제된 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이런 것만 있네라고 그냥 체크만 하고 넘어가시면 충분한 거예요. 됐죠? 자, 읽어볼게요. 지게차의 뭐예요? 외관 상태. 포크나 핑거보드나 백레스트가 뭐 균열 변형이 있다는 거. 아니면은 타이어 공기압이나 어떤 손상 등이 있는 뭐 외관 상태를 좀 바라보고요. 그다음에 누유 누수 새는 거죠. 기름이 새거나 물이 새는 거죠. 엔진 오일이나 냉각수라든가 아니면 유압 오일들이 새는 데가 있는가. 됐죠? 그다음에 계기판 봐요. 계기판. 엔진 오일의 뭐 압력 게이지가 어떤가. 그다음에 냉각수 온도 게이지가 어떤가. 그다음에 연료가 얼마큼 있는가. 충전 경고등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거 판단하는 거. 그다음 마스트 체인 같은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뭐 마스하고 이제 체인인데 특히나 이제 체인 같은 경우는 포크가 이렇게 좀 기울어진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 올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체인이 한쪽에 이렇게 기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포크의 균형이 안 맞으면 뭐 체인이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그래서 체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점검을 해야 되죠. 뭐 나름대로 그 뭐 체인 장력을 조절해 가지고 맞춰두든가 이제 그런 거 가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엔진 시동 상태 뭐예요? 이제 축전지라든가 뭐 시동 장치 같은 거 좀 점검하는 거. 이게 작업 전에 점검해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업 후는 뭐예요? 안전 주차. 이제 작업 끝난 다음에 지게차를 어떻게 제대로 잘 적치가 아니라 주차를 잘 했는가 안 했는가 이제 그런 거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뭐 연료 상태, 연료가 얼마큼이 있는가, 좀 모자라면 넣어놓고 그렇죠? 이제 그런 거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제 외관 상태, 뭐 휠 볼트나 너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좀 풀렸는가, 그럼 조이면 되고요.
그다음에 타이어 공기압이나 뭐 손상되는 거 바라보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업 및 관리 일지 작성들, 즉 작업 후 점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본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자, 요거는 아까 제가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개정되고 나서 새로 들어온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때문에 대부분 관련된 문제가 없어요. 그 기존에 있는 문제 중에서 일부 요거에 이제 점검에 해당되는 부분만 이제 몇 문제 달아놨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간단하게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판단하시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네요. 그러면 우리 잠시 좀 쉬었다가 다음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좀 쉬겠습니다.